자, 윤석열 지지율 항아리 밑도 깨진 것 같아요. 줄줄 셉니다. 이거 완전히 이거 막을 방법이 없어요. 자, 2% 내린 25%입니다. 취임 후 최저치 MBS 조사라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장 보수적이야 이게. 갤럽보다 더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25%야. 대단하죠. 자, TK마저도 39%밖에 안 나와. 그러면은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압도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도 27% 지지율이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당 내에서도 68%밖에 지지를 안 해. 보수층도 반은 51%가 지지율이니까 50%는 지지를 안 하는 거야. 자, 60대 38%, 60대도 안 돼. 오히려 오직 버티고 있는 게 70대 이상인데 이게 55% 지지인데 이것 또한 의료 대란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죠. 언제든 자기들이 응급실 대란으로 자신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죠. 자신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래서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20대는 13%만이 윤석열을 지지합니다. 아, 최악입니다. 이거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자, 이거 정말로 심각한 겁니다. 보세요. 쭉쭉쭉쭉 빠집니다. 취임 후에 최저치 25%. 대단하다. 자, 오늘 갤럽 조사가 나오는데 기대가 되죠? 한번 보자고요. 김건희 특검법 여론조사 65%가 찬성이야. 반대가 24%. 야, 이거 미친 겁니다. 이런데도 쉴드 칠래 김건희 의원? 아니, 김건희에 대해서 국힘의원들? 안 되는 거죠. 같이 망할 거야. 너희들도 다 망하게 돼 있어. 김건희 실드 치는 사람마다 족족 망한다. 실드 칠 수가 없어. 10월 10일 넘어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한대. 국회에 나온대요. 김영선 의원의 보좌관 폭로자죠. 이 명태균 씨와도 잘 아시는 분이 나와서 김건희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10월 10일 날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증언을 한답니다. 김건희의 선거 개입, 공천 개입, 당무 개입 등에 대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 다 증언을 다 분답니다. 이 명태균과 김영선 같은 사람은 절대로 정치에 있어서는 안 돼. 완전히 사장시켜야 돼. 김건희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녹음 튼답니다. 김건희 음성 나온대요. 그러면 10월 10일 넘어서 표결을 할 경우에 반드시 이 찬성 반란표 8표 이상 나올 겁니다. 한동훈 반란표가 30명은 된대요. 그러니까 잘 되겠죠. 잘 해야죠. 반드시. 자, 여기는 여론조사 꽃입니다. 꽃의 조사 이번 주 조사했는데요. 자, 23.1%밖에 안 나와요. KT 조사입니다. 전화 면접 조사죠. 같은 종류입니다. 이 갤럽하고 아까 MBS하고 이 꽃에서 이게 전화 면접 조사를 합니다. 이게 같은 부류입니다. 요건 ARS 조사는 27.3%, 전화면접 더 낮습니다. 23.1%. 이것도 역대급 최저치입니다. 취임 이후 최저치를 자꾸 오늘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 갤럽 조사죠. 갤럽 조사가 20%가 지난주에 나왔어요. 오늘 발표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지금 꽃이라든지 MBS, 그 다음에 지금 갤럽도 최저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최저치를 갱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문제는 의대 증원 문제, 의료 대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도 이 갤럽에서 최저치를 발표하게 되면 상당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올 것 같아요. 탄핵 국면으로 본격 접어든다. 도저히 회복 불능이다라는 얘기죠. 게다가 한동훈, 윤석열 간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죠. 한동훈과 김건희의 갈등은 최고조다. 독대가 거의 거부된 것이고 재독대를 요구했다. 서로 이제 이거 선전포고하는 거 전쟁하는 거죠. 최후의 만찬이랍니다. 최후의 만찬. 여의도 정과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지금 소문이 났대요. 한동훈. 자, 한동훈이 독대 요구했는데 이게 거절당했어요. 독대하려고 30분 전에 도착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에 정원에 도착을 했답니다. 하지만 끝내 불발됐죠. 아마도 한동훈과 윤석열 간의 최후의 만찬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여의도에서 소문이 있답니다. 인사말도 건배사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멀쩡히 아무 말도 못했대요. 멀끔멀끔 그냥 멀뚱히 있다가 처먹는 것만 열심히 돼지고기 소고기 먹고 그러고 왔답니다. 아이스 라떼 먹고. 배웅도 없었대요, 배웅도. 한동훈 가는데 배웅도. 통상적으로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면은 문 앞에까지 배웅까지 해줬답니다. 근데 배웅도 없었고, 비서관이 와서 대통령님 들어가실까요? 해가지고 모시고 들어갔답니다. 데리고. 독대 기대감에 한동훈 30분 전에 먼저 도착했고, 재독대 요구까지. 자, 나가면서 또 수석한테 부탁을 했답니다. 이거 재독대 한번 다시 합시다. 한동훈도 이제 꼬장 부리는 거죠. 꼬장 부리는 거야, 이게 재독대 요구는. 그러면서 언론 플레이 하는 거죠. 재독대. 어색하고 정적만 가득했다. 말이 중간중간에 끊겼다. 이런 게 전원이에요, 보니까.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정말 불편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불편했겠냐고, 이 자리가. 화기애애했다. 이 기사는 완전히 뻥이 납니다. 뻥. 거짓말이 납니다. 그렇죠. 독대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는데 어색했겠지. 맨날 먹는 얘기만 시종일관 계속했답니다. 소심했던 한해 재독대 요청, 대통령실 제3자 제안 방식 아쉬웠다. 재독대까지 했답니다. 심각한 겁니다. 자, 윤상현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윤석열한테. 왜 한동훈을 발탁하셨어요? 윤석열이 공보 활동을 너무 잘해서, 서초동 편집국장이라는 그런 별명이죠. 별명이 서초동 편집국장이야. 그러니까 기자들 데리고 노는 거야. 기사 줬다 뺏었다 하면서 자기 입맛대로 언론사를 부릴 줄 안다라는 얘기죠. 윤석열이 대답이 이렇답니다. 예전에 몇 명이서 윤상현 의원을 포함해서 몇 명이서 국힘 뭐 최고위원 포함해서 몇 명이서 가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왜 한동훈 같은 자를 발탁하셨나요? 이 CBS 논설실장이죠. 전규환 씨가 이 공개를 한 겁니다. 이 내용은 한판 승부인가요? 거기에 나와서 CBS 프로에 나와서 이제 얘기한 거고. 독대가 불발되자 경고 메시지 친한계의 김여사 리스크도 공개 압박했다. 한동훈 정부 입장 무지성 지지한다는 오해받아서는 안 된다. 친한계 용산시장에서 김여사 리스크 사과도 털고 가라. 자, 한동훈은 측의 공격이 시작된 거죠. 한동훈 대표. 친한계 의원들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해소해야 된다. 무조건 정부 입장에 동조하지 않겠다. 무조건 민주당에 반대하기만 한다. 한동훈의 말입니다. 한동훈이 뭐라고 했냐면 무조건 민주당에 반대하기만 한다. 무조건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하기만 한다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면서 정부 여당이 부족한 부분을 파도잡고 더 잘해야겠다라는 약속을 드린다. 이런 얘기 아주 강한 얘기죠. 이제 윤석열 정부 더 이상 무조건적으로 지지 안 해. 김건희 지지 안 해. 쉴드 치지 않을 거야. 그 얘기죠. 친한계 박정훈 의원 총선 당시 김건희의 문자, 김 여사의 문자 공천 당시 친윤계, 친윤석열 인사들의 개입 등이 쌓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풀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김 여사의 여러 논란에 대해서 국민들은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원한다. 이러한 논란이 국정 지지도와 연결되는 상황이다. 가방을 받은 김 여사에게 도덕적 문제가 있다는 국민적 정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부인할 수 없다.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자 입장에서 털고 가는 것이 순리다. 지금 대통령이 내려야 할 결단은 사과다라고 사과가 아니고 깜빵 가야죠. 친한계 조선 박정훈 의원의 얘기. 정광재 대변인. 자, 한동훈의 입이죠. 국힘 대변인. 자, 최근 김 여사를 둘러싼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공천 개입 관련 이야기도 계속 커지고 있다. 당에서 사실관계 파악을 요청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지금 미묘한 당정 관계를 고려할 때 대통령실에서 먼저 입장이 나오면 당도 보조를 맞추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싶다. 아무리 여당이나 하지만 찬반 투표에 대해서 언제든지 제고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들린다. 이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로 볼 수 있다.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판 붙을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두고 한판 붙을 것 같고 이번 10월 10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국회 표결 재표결에서는 반드시 찬성이 된다. 될 것이다. 희망해놓은지는 몰라도 반란표가 8표 이상은 나올 것이다. 한동훈표. 반란표가 8표 이상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이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켜서 도저히 이제 참을 수 없습니다. 바로 끝내야 됩니다. 의료 대란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당신의 문제, 당신의 가족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끝내야 됩니다. 이 악업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